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데 무릎이 뻣뻣하고 아픈 경험 또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조금만 많이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붓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놀라운 건 78세 할머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실 뻔했다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걷기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 연골을 닳게 하고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 중에서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신발만 바꿔도 무릎 부담이 30%나 줄어드는 비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하는데 이건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까지 함께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비법이에요.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기 시장이나 마트 가서 장보기 손자 손녀와 공원 산책하기. 이 모든 일상이 바로 건강한 무릎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후 무릎 관절염 환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무릎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좌식 생활 문화 때문에 무릎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받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바닥에 앉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올바른 걷기 방법만 익혀도 이런 무릎 통증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세에도 무릎이 건강한 분들을 제가 직접 봤거든요. 여기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 무릎이 아픈 걸까요? 이 원인들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잘못된 보행 습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걷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랜 세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잘못된 걸음걸이는 발을 끌듯이 걷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리 근력이 약해지다 보니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고 끌면서 걷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릎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안짱다리나 팔자걸음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거나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면서 걷는 자세는 무릎 연골을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닳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충격 흡수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탄탄해서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잘 흡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요. 여기서 깜짝 놀라실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에서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3배에서 4배까지 될 수 있어요. 60kg이신 분이라면 240kg의 무게가 무릎에 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편하다는 이유로 슬리퍼나 운동화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걸으시는데 이는 정말 위험해요. 충격 흡수가 전혀 되지 않아서 무릎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든요. 네 번째로 급작스러운 운동량 증가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며 매일 1시간씩 걷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무릎이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과부하가 걸려서 오히려 무릎을 다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관리 부족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체중이 1kg 늘면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집에서
또는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부터 차례대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걸음걸이 익히기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가 무릎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먼저 서 있는 자세부터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귀, 어깨,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서세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가슴은 살짝 펴주세요. 턱은 살짝 당겨서 목이 곧게 펴지도록 합니다. 이제 걷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땅을 밀어내듯이 걷습니다. 이때 발은 몸의 정중앙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내딛어야 해요. 무릎은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하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서 뻣뻣하게 걷거나 너무 많이 구부리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작게 가져가세요. 너무 큰 보폭은 무릎에 부담을 주고 균형을 잃기 쉬워요. 자신의 키에서 100cm를 뺀 정도가 적당한 보폭입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의 움직임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걷기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72세 할아버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포기하려고 하셨는데 이 올바른 걸음걸이를 3주 동안 연습하신 후에는 통증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릎에 무리 없는 운동 강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작정 많이 걸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예요. 무릎이 아프지 않은 적정 운동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시작하세요. 무릎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일주일에 2분에서 3분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땀이 많이 난다면 너무 빠르게 걷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 3일, 최대 5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걷는 것보다는 하루 걸으면 하루 쉬는 것이 무릎 회복에 더 도움이 돼요. 걷기 전으로 간단한 워밍업과 쿨다운을 꼭 하세요. 제자리에서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나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걷는 도중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참고 계속 걷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놀라운 비법이에요. 바로 무릎 친화적인 신발 선택입니다. 이 방법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올바른 신발만 신어도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좋은 신발의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충격 흡수가 잘 되는 밑창이어야 해요. 운동화 밑창을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적당히 푹신하게 들어가면서도 너무 물렁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둘째, 뒤꿈치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해요. 발 뒤꿈치가 좌우로 흔들리면 걸을 때 무릎이 불안정해집니다. 셋째, 발가락 부분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해요. 너무 좁으면 발가락이 눌려서 제대로 걷기 어렵고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신발 바닥이 너무 두껍지 않아야 해요. 바닥이 너무 두꺼우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어서 무릎이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발 모양에 맞아야 해요. 발이 넓으신 분은 넓은 신발을, 높은 아치를 가진 분은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신발을 고를 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오후에 신발을 사세요. 하루 종일 활동한 후 발이 약간 부어있을 때가 실제 걸을 때의 발 크기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양쪽 발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양쪽 다 신어보고 구매하세요. 네 번째 방법은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무릎 자체를 직접 운동시킬 수는 없지만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육은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 그리고 엉덩이 근육입니다.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퇴사두근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 하세요. 햄스트링 운동은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5초간 유지합니다. 이것도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예요. 엉덩이 근육 운동은 의자를 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너무 높이 올릴 필요는 없고 30도 정도만 올려도 충분해요. 이 운동들은 걷기 전이나 후에 하시면 되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운동 중에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강도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5번째 방법은 걷기 환경 선택과 무릎 케어입니다. 어디서 걷느냐가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장 좋은 걷기 장소는 흙길이나 잔디밭 같은 자연 지면입니다. 이런 곳은 자연스럽게 충격을 흡수해 주어서 무릎에 부담이 적어요. 공원의 산책로나 학교 운동장 트랙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스팔트보다는 부드럽고 평평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곳은 딱딱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도로, 특히 경사가 심한 곳은 무릎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실내에서 걷기를 할 때는 러닝머신보다는 평지에서 걷는 것이 좋아요. 러닝머신의 벨트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걷기 후 무릎 케어도 중요합니다. 찬물이나 얼음으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하면 염증과 부기를 줄일 수 있어요. 단,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말고 수건으로 감싸서 사용하세요. 가벼운 무릎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 주변을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허벅지 근육을 가볍게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관절 연골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연골이 마르고 딱딱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등을 드세요. 실천할 때의 주의사항과 안전 가이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운동 전 체크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쉬세요. 무릎에 심한 통증이나 붓기가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 무릎이 갑자기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 무릎 주변이 심하게 붓고 열이 나는 경우, 걸을 때마다 무릎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피로를 넘어서 인대 손상이나 연골, 파열 등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무릎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관절염이나 무릎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은 모두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걸음걸이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씩이라도 의식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자연스러워지고 3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80세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던 할머님이 6개월 후에는 수술 없이도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게 되셨어요. 그리고 손자와 함께 등산까지 다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무릎 건강은 곧 독립성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0세에도 건강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고 100세에도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무릎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다고 하지만 올바른 관리로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주변 근육을 강화해서 충분히 건강한 무릎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올바른 걸음걸이로 5분만 걸어도 좋고, 무릎 강화 운동 5개만 해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록해보세요. 오늘 몇 분 걸었는지, 무릎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두시면 나중에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큰 동기가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건강이 여러분의 당당한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다른 분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로 답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균형 감각 기르기 넘어지지 않는 몸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